우리가 지진 누름적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누름적의 시험 시간은 35분짜리 메뉴고요. 먼저 요구사항부터 확인을 해보면 주어진 재료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지진 누름적을 만드시오. 먼저 1번 각 재료는 0.6 곱하기 1 곱하기 6cm로 하시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름적의 수량은 2개를 제출하고요. 호지를 빼서 제출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급재료 목록 확인하도록 할게요. 쇠고기, 그 다음에 검 표고버섯, 그 다음에 당근, 쪽파 2뿌리, 도라지는 껍질 있는 걸로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 달걀, 참기름, 꼬치 2개, 식용유, 소금, 간장, 설탕, 대파, 마늘, 후춧가루, 깨소금 이렇게 지급이 되죠. 그러면 이제 실습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재료는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물기 제거해서 접시에 담아놓은 상태고요. 그러면 오늘 데칠게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죠. 데칠게 있어요. 당근과 도라지를 데쳐야 되기 때문에 냄비에 먼저 물부터 올려놓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냄비에 물을 올려놨으면 이제 시작하기 전에 파에 있는 뿌리 정리하고요. 마늘에 있는 꼭지 정리하고요. 껍질채로 있는 도라지부터 손질하도록 할게요. 도라지는 항상 통도라지로 흙이 묻어있는 게 나오니까 흙 깨끗하게 세척해서 가지고 오시고요. 항상 껍질이 있기 때문에 껍질은 잡아서 뜯는다는 생각으로 잡아서 뜯는다. 도라지는 생각보다 껍질이 굉장히 얇게 잘 벗겨지는 편이에요. 더덕이 좀 더 두껍게 껍질이 벗겨지고요. 도라지는 얇게 껍질이 잘 벗겨지니까 잡아서 뜯는다. 이렇게 해서 하시고, 도라지가 통통하면 6cm짜리 2토막이 필요하니까 통통하면 한 토막으로 2개가 충분히 나와요. 그래서 한 7cm 되는 데까지만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시고요. 내 건 너무 얇아서 한 토막 갖고는 2개가 안 나오겠는데요. 그러신 분들은 아래까지 벗겨서 한 13cm까지 벗겨서 2토막을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사람 같아요. 다리. 그러면 이 부분은 어차피 남는 부분이니까 여기까지 껍질을 벗기지 않고 잘라서 폐기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도라지의 껍질을 벗겼으면 이제 도라지를 이렇게 봐야죠. 내가 오늘 필요한 거는 1cm 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리하시면서 1cm로 만들어줘요. 만드실 때는 먼저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오늘 필요한 게 1cm예요. 그러면 1cm의 폭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죠. 옆으로 눕혀서 내가 오늘 필요한 게 0.6이야. 0.6으로 2토막 이렇게 손질해 주시면 되겠죠. 혹시 여유가 있으시면 한 토막 더 해서 해도 되는데 도라지는 꼬지에 꼽을 때 부러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는 추가로 하지 말고요. 2토막만 준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당근 이렇게 지급이 되면 껍질 있는 부위 살짝 정리하시고요. 내가 오늘 필요한 거 폭이 1cm 그러면 1cm로 정리하신 다음에 나는 오늘 두께가 0.6이 필요해요. 0.6으로 2토막 잘라주시고요. 당근에 여유가 있네. 그러면 항상 당근은 꼬지에 꼽다가 우리가 많이 부러뜨리니까 여유가 있으면 1개에서 2개 정도 더 잘라 놓으시면 훨씬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도라지와 당근 손질이 다 됐어요. 이 옆에 냄비에 이제 물이 끓고 있겠죠. 그러면 소금 넣어주시고요. 물이 팔팔 끓어오르면 당근, 도라지 넣어주세요. 항상 데치는 시간은 40초. 항상 옆에 데치실 때 옆에다가 우리는 꺼낼 찬물 준비해 주시고요. 40초간 데쳐주세요. 너무 오래 데치면 나중에 당근 다 부러지니까 오래 데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해주세요. 찬물에 충분히 헹궈주시고요. 얘를 이제 뺐을 때 김이 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김이 나는 게 싫어. 그러면 한 1에서 2분 정도 찬물에 담가놨다가 빼시면 훨씬 더
빨리 식혀. 네, 이렇게 해서 당근, 도라지 다 데쳤으면 김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항상 빼놓으실 때는 물기 제거해서 담아 놓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데치는 작업까지 다 했어요. 네, 오늘은 이제 따로 절일 건 없어요. 그러니까 데치는 작업이 다 끝나면 이제 재료를 차근차근 다 썰어주시면 되겠죠? 마늘 다질게요. 마늘은 오늘 고기랑 표고 양념에 사용하실 거고요. 제가 고기랑 표고 양념을 간장을 한 작은술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용할 만큼의 마늘만 다져서 항상 곱게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파는 돌려가면서 칼집을 넣어주시고 곱게 다져주세요. 쓰실 만큼만 곱게. 항상 대파의 양은 마늘의 2배가 들어가니까 내가 쓸 마늘 양의 2배의 대파를 다져서 준비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실파 또는 쪽파가 나오는데, 네, 쪽파는 머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클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하고 두께가 맞지 않으니까 그 부분 살짝 잘라서 하시고, 이렇게 매끈한 친구들은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친구도 매끈하니까 그냥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위에 살짝 정리하고, 내가 오늘 필요한 게 6cm예요. 그런데 한 7cm로 정리할 거 생각해서 맞춰 주시고요. 2개 하신 다음에 이 아랫부분 사용하실 때는 주의하실 거는 이렇게 치마처럼 되면 위에는 얇고 밑에는 두꺼워요. 그래서 여기는 두께감을 맞춰주기 위해서 잘라서 해주시고, 나중에 저 하얀색 부분으로 해서 센치가 안 나올 경우에는 더 꽂아줄 거니까 초록색 부분도 7cm가 되게 정리해서 사용할 거고요. 나는 이 하얀색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럴 때는 큰 거에다가 작은 것들을 껴서 사용하기도 하죠. 이렇게 큰 거에다가 작은 거를 이렇게 끼면 나중에 실파가 익어도 숨이 많이 죽지 않아요. 그래서 큰 거에다가 작은 걸 넣어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하얀 게 있으면 하얀 거를 위주로 사용하면서 얘가 1cm가 안 되니까 초록색을 더 껴서 1cm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 버리지 말고 다 손질해서 준비해 주세요. 초록색 부분은 양념해야죠. 항상 한식은 각각의 양념을 할 거니까 소금 조금, 그 다음에 참기름 해서 이 실파에도 소금 참기름으로 밑간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표고 이렇게 주어진 거, 가운데 우리는 기둥을 사용하지 않으실 거니까 기둥 정리하시면서 두께에 맞춰주시고요. 이 지입 누른적을 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표고를 이렇게 꼭 포를 뜨지 않고 그냥 하시면 표고가 굉장히 무거워요. 표고 너무 무거우면 옆에 있는 재료들을 지탱해주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표고는 꼭 지탱해주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두께감이 다른 거랑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두껍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했으면 0.6으로 정리했으면 폭이 1cm가 되게 2개 손질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고 손질했어요. 그 다음에 고기 핏물 정리하시고요. 우리 오늘 고기 2토막 필요하죠? 그래서 고기 준 거에서 반절로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칼 등으로 두들겨주세요. 연육을 하지 않으면 고기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잘 익지 않고요. 나중에 그 꼬지에 꽂혀져 있으면 고기가 가운데 들어가니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모르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다 가위로 잘라봐요. 그래서 안에 있는 고기가 안 익었으면 식욕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익어야 돼요. 그러려면 두께를 너무 두껍게 하시면 안 되시고요. 꼭 이렇게 연육을 해줘야지만 두께가 일정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칼 등으로 두들긴 다음에 칼 끝으로 힘줄을 끊어줘요. 또 칼 등으로 고기 두들겨 주고요. 그 다음에 칼 끝으로 힘줄을 끊어주세요. 칼 끝으로 힘줄 끊어주기. 그래야지만 고기가 줄어드는 걸 좀 방지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고기랑 표고까지 다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고기랑 표고에 양념해야죠. 오늘은 간설, 파마, 흑개참, 간장 한 작은술이면 충분하죠. 간장 한 작은술에
항상 설탕은 간장에 반, 깨는 항상 부셔서 깨소금으로, 후추는 구멍을 막고 살짝만, 그 다음에 참기름까지 해서 간설 파마 흑개참 해주시고요. 약간 파마늘이 많다 싶으시면 빼서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했으면 표고에 쪼물쪼물, 고기에 쪼물쪼물 이렇게 해서 양념을 해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달걀도 미리 풀어 놓을게요. 오늘은 지인누른젓 같은 경우에는 달걀은 전란을 사용할 거예요. 우리가 다른 때는 거진다 노른자 1개에다가 흰자 1큰술을 섞어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지인누른젓은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너무 색깔이 노래서 지인누른젓 각각의 재료의 색깔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전란을 사용하실 거고요. 대신 알끈은 꼭 제거해줘야죠. 알끈을 제거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그 부분만 하얗게 나오기 때문에 알끈 제거하시고 소금 반 꼬집 집어서 넣어준 다음에 불어주세요. 프라이팬 예언해주고요. 하신 다음에 기포 정리했어요. 네, 이렇게 쓰면 이제 우리는 프라이팬으로 갈게요. 네, 오늘 재료 손질하는 것 중에서 볶지 않는 거 누구예요? 네, 실파. 실파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재료를 볶아주시면 되겠죠. 네, 먼저 프라이팬에 기름 둘러주시고 항상 하얀색인 아이부터 도라지부터 볶아줄게요. 소금 몇 알 넣어주시고 볶아주세요. 달달달. 항상 하실 때 기름에 막 푹 잠기게 튀기듯이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프라이팬 바닥에 기름이 이렇게 방울방울 있지만 내 재료가 이렇게 윤기 나게 하는 정도가 가장 기름량이 적당한 거죠. 이렇게 해서 달달달 볶았으면 꺼내 놓고요. 그 다음에 기름은 당근은 기름 좋아하니까 좀 더 넣어주시고 당근 넣고요. 소금 몇 알갱이 넣어서 볶아주세요. 실파는 볶지 않아요. 그래서 꺼내 놓고요. 그 다음에 약불로 줄여요. 왜냐면 양념했기 때문에 잘 타니까 약불로 줄여서 한쪽에 표고, 앞쪽에 고기. 고기는 항상 모양을 잡아서 놔야지만 줄어들어도 그 모양 그대로 줄어들겠죠. 약한 불에 놓으시면 익어요. 그래서 표고 볶아주시고 달달달. 고기 한쪽 익었으면 뒤집어서, 고기는 안 익으면 말랑말랑거리고요. 완전히 익으면 단단해지죠. 그래서 고기는 단단해질 때까지 익히시고요. 이렇게 보면 고기에서 육즙이 나와요. 육즙이 아직 있다는 거는 고기가 안 익었다는 거죠. 그래서 육즙이 없어질 때까지 100% 익혀주시면 되겠죠. 표고는 다 익었으면 빼놓고요. 아직 고기가 안 익었어요. 네, 고기는 100% 익어야 돼요. 나중에 제가 익었는지 가장자리를 잘라볼 건데 그때 안 익었으면 다시 또 익혀요. 시간이 또 걸리니까 꼭 이렇게 해서 100% 익혀주세요. 항상 요리하시면서 이렇게 익히다가 내 주변 도마나 이런 데 지저분하지 않나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고기 육즙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럼 다 익었다는 거죠. 그럼 빼놓으시고요. 프라이팬은 다시 지인누른젓 꼬지를 꽂아서 익혀야 되기 때문에 뜨거울 때 빨리 닦아놓으세요. 항상 뜨거울 때 프라이팬 닦으실 때는 굳이 세제를 넣지 말고 그냥 뜨거울 때 수세미로, 부드러운 수세미로 닦으신 다음에 행주질 해놓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다 했으면 이제 우리는 꼬지에 꽂을 건데 항상 꼬지에 꽂기 전에 정리할 게 있죠? 고기는 항상 휘어요. 휘면 반대 방향으로 살짝 다시 뜨거울 때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우리는 가장자리가 정리해서 내가 오늘 필요한 거 1cm 폭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또 가장자리 정리해서 내가 오늘 필요한 1cm로 맞춰주시고요. 고기까지 해서 다 정리가 됐으면 이제 꽂도록 할게요. 네, 꼬지에 꽂으실 때는 식용유 또는 참기름을 살짝 꼬지에 발라서 꽂으시면 더 잘 들어가겠죠. 살짝 발라서 제일 안쪽에 도라지부터 꽂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은 색깔 고기 또는 표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흰색 부분은 익어도 숨이 잘 죽지 않기 때문에 하얀색 부분 위주로 우선 꽂아주시고요. 1cm 폭이 안 되죠. 그럴 때는 이런 초록색 부분을 덧대서 꽂아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검은색이 표고, 그 다음에 당근까지 다시 바르시고요. 도라지, 고기 사이사이에 꼬지가 보이지 않도록. 그 다음에 실파. 제 실파가 너무 두꺼워서 살짝 반절을 접어서 한번 꽂아볼게요. 그 다음에 표고, 마지막에 당근까지. 네, 이렇게 해서 꼬지에 다 꽂았으면 위아래 정리해서 6cm로 맞춰주세요. 오늘 필요한 거 6cm. 이 실파가 너무 두꺼워서 이렇게 접을게요. 반으로 해서. 안 그러면 나중에 잘 안 될 것 같아요. 표고가 혹시 5cm밖에 안 되면 표고에 맞추지 마시고 길이는 6cm로 맞추되 약간 이빨 빠진 것처럼 하라고 했죠. 이렇게 두 꼬지가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꼬지에 밀가루 발라서 익히도록 할게요. 프라이팬 예열하고요. 밀가루 준비하셔서 밀가루를 앞뒤에 충분히 묻혀요. 안 묻은 데 없이 충분히 묻혀요. 하면서 사이사이, 재료 사이사이에도 밀가루가 안 묻은 데 없이 충분히 묻히고요. 뒤에도 밀가루를 충분히 묻혔으면 얼굴을 털어요. 얼굴이라면 어디예요? 표고의 까만색이 얼굴이죠. 얼굴 쪽을 충분히 털어요. 털으신 다음에 달걀물에 넣어줘요. 다시 또 밀가루를 앞뒤에 충분히 묻혀주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밀가루는 충분히 묻혀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꼬지를 빼더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붙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묻히시면서 사이사이에 밀가루도 충분히 묻혀요. 뒤에도 안 묻은 데 없이 충분히 묻혔어요. 그러면 얼굴 쪽을 털어줘요. 뒤에는 이렇게 털면서 충격으로 자동으로 알아서 털리니까 우리는 얼굴 쪽을 충분히 털어요. 네, 이렇게 털었으면 묻혔으면 바로 달걀물에 넣어주셔야 돼요. 냅두면 자꾸 밀가루가 없어지죠. 그럼 달걀물이 이쁘게 안 묻기 때문에 밀가루 털었으면 바로 달걀물 속에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밀가루 달걀물을 입혔으면 이제 프라이팬에 예열됐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예열이 됐으면 기름 둘러주세요. 예열됐으면 불은 약한 불로 끓여주시고요. 우리는 재료는 다 익었어요. 달걀하고 밀가루만 익으면 되기 때문에 약한 불에 줄여서 익히도록 할 거고요. 달걀물을 충분히 묻혔으면 여분의 달걀물을 빼주세요. 탈탈탈 해서 여분의 달걀물을 빼주세요. 이렇게 뺐으면 먼저 후라이팬에 놓으실 때 세워요. 세워서 여분의 달걀물이 안에 모였어요. 그러면 얼굴부터 갔으면 후라이팬에 바닥에 잘 닿으라고 눌러주시고요. 살짝 퍼지지 않게끔 좁혀주시고 일자가 나야 돼요. 한쪽 귀퉁이에 놓으시고 다시 또 달걀물 안 묻은 데 없이 충분히 묻혀주시고 묻었으면 여분의 달걀물 빼주시고 빼신 다음에 아래를 먼저 세워요. 달걀물 여분의 것들이 밑에 뭉쳤어요. 그러면 얼굴부터 가시고요. 파 때문에 얘가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파가 항상 치마처럼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살짝 밑에 부분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넓어지지 않겠죠? 이렇게. 고정이 금방 되니까 고정될 때까지는 살짝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재료가 혹시 프라이팬에 안 닿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좀 눌러서 혹시 프라이팬에 닿지 않고 공중부양해 있는 거 있는지 확인하시고 하신 다음에 익었으면 한번 뒤집어주세요. 이쪽도 익었으면 뒤집어주세요. 그래서 얘가 다 익은 것 같아. 그리고 빼시면 이 사이사이에 있는 달걀물이 아직 안 익었어요. 네, 우리가 이 풀려카라는 밀가루를 이 당근하고 표고 사이 그런 사이사이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 밀가루가 안 익으면 나중에 꼬지를 뺐을 때 끈적끈적한 물로 다 이렇게 막 풀어져요. 그러니까 얘를 100% 익히시려면 프라이팬에서 약한 불에 두시고요. 아까 제가 얼굴 쪽 한 다음에 뒤집었으면 한번 이렇게 기름 추가로 넣으셔서 기름 위에서 지글지글 익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우리가 이런 전 종류는 기름이 없으면 안 익어요.
네, 기름이 없으면 윤기도 안 나고 익지 않기 때문에 꼭 기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름을 추가로 해서 익혀주시고 얼굴 쪽도 기름이 있어야지만 윤기가 나니까 뒤집어서 대신 이거는 약불에서 하셔야 돼요. 네, 약불에서 하려면 내가 도마에서 다른 작업을 좀 해주셔야죠. 얘만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른 작업 도마에서 할 거 남겨놓으시고 제일 약한 불에서 익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앞뒤 색깔 나지 않게끔 노릇노릇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재료 각각의 색깔이 매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꼭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이렇게 색깔 나지 않게끔 익혀주세요. 대신 처음에는 기름이 많으면 표면이 우퉁불퉁하게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단 붙일 정도의 기름에서 하시다가 한 면이 익어서 뒤집으면 꼭 추가로 기름을 넣어주셔야지만 기름 위에서 지글지글 익기도 하면서 또 윤기도 나니까 꼭 기름 위에서 익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익혀줘요. 단단하게. 또 어느 순간 만져보면 단단한 느낌이 날 거예요. 얘가 사이사이에 밀가루 달걀물이 안 익으면 약간 흐물흐물 거리면서 단단한 느낌이 안 나는데 다 익으면 단단한 느낌이 나니까 단단한 느낌이 날 때까지 익혀주시고요. 엄청 잘했어요. 색깔 나지 않게끔 센치 딱 맞춰서 이렇게 이제 다 했으면 도마 깨끗하게 정리하신 다음에 꼬지를 빼야 돼요. 그래서 도마에 올려서 저처럼 나무 도마가 아니신 분들은 키친타올 하나 올리신 다음에 올려주시고요. 한 김 살짝 식으면 꼬지 빼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한 김 식었으면 오늘은 꼬지에 어쩜 이렇게 찰떡같이 붙었어요. 한 김 식은 다음에 이렇게 빼서 준비하고요. 살짝 저처럼 잘 안 돌아가면 살짝 돌리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되겠죠? 했을 때 이렇게 다 붙어 있어야 돼요. 했으면 접시에다가 한 꼬지, 두 꼬지 항상 했을 때 두 꼬지의 순서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한 꼬지, 두 꼬지 했을 때 얘는 당근이 1번인데 두 번째 친구는 당근이 끝에 있고 그러면 안 되고요. 꼭 이 두 꼬지의 순서가 똑같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완성을 했을 때 우리가 화양적은 했을 때 6개니까 정사각형이 나와야 되고요. 이 지인 누름적은 5가지이기 때문에 직사각형 형태가 나오면 잘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 재료의 각각의 색깔이 살아있으려면 너무 밀가루 달걀물을 많이 하시면 안 되니까 밀가루 충분히 묻힌 다음에 얼굴 쪽을 충분히 털어서 하시면 이렇게 각각의 색깔이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주의하시고요. 달걀물도 풀 때 너무 덜 풀면 흰자 같은 게 잘 안 풀리면 얼룩덜룩하게 색깔이 나와요. 그러니까 달걀을 묻히기 직전에 풀어놓으시면 달걀이 삭지 않아서 흰자가 몽글몽글할 수 있으니까 좀 시간이 될 때 소금 넣어서 달걀을 미리 풀어놓으시면 달걀이 삭아서 이렇게 평평하게 색깔이 뭉치지 않게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완성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인 누름적 완성했어요.